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이창준입니다. 오늘 강의하는 데까지가 시험범위니까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 좀 계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여러분 그 연습 문제 낸 거 보니까.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좀 빼고 하려고 해요. 수식 전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직접,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빠른 속도로 보기는 진행을 할 거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를 집중적으로 좀 알려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R만 있는 회로랑 L만 있는 회로랑 C만 있는 회로에 대해서 우리 봤죠. 그 파형이 두 개 있을 때 전압과 전류의 에, 크기, 위상차 요것만 제가 관심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R만 있는 경우는 동상이다. L만 있는 거는 전압이 90도 앞선다. C만 있는 경우는 90도 뒤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요거를 벡터도로 표현하는 법을 말씀드렸고, 자, 위상차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크기는 R 값의 크기나 L 값의 크기나 C 값의 크기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 R과 XL과 XC 세 개가 전류를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임피던스 Z라는 거는. 임피던스 Z라는 거는 요 세 개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R도 마찬가지고 XL도 마찬가지고 XC도 마찬가지고 그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는 임피던스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오메가 L, 요거는 오메가 C분의 1이고 얘를 이제 90도 그쵸? 90도 앞서고 뒤서고 얘까지 다 포함해서 R은 그대로 L은 J 오메가 L 그리고 C는 J 오메가 C분의 1인데 이렇게 표시하지 않는다 그랬죠?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게 다예요. 지난주에 한 게. R은 그대로 있고 XL은 그대로 있고 XC는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래서 어, V와 I가 동상이고 얘는 I하고 V하고 90도 차이가 나고, 그죠? 전압이 90도 앞서고, 얘도 마찬가지로 I하고 V가 90도 이상 차이가 나는 뒤지는 형태로 보인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짓을 한 거예요, 지난주에. 예, 그러면 요번 주는 RL이 같이 있는 경우, RC가 같이 있는 경우, 그리고 RLC가 다 같이 있는 경우, 요거에 대해서 볼 거예요. 예, RLC 직렬에 대해서 볼 거예요. 연계되어 있는 경우. 첫 번째로 볼 게 R과 L이 직렬로 연결돼 있죠. 회로를 보시게 되면. 그래서 R과 L이 직렬로 연결돼 있는데 여기서 전압 V를 걸었단 말이에요. 똑같죠. 순서는 지난주에 했던 거랑 똑같은 순서를 밟을 거예요. 이 전압은 여러분들 그 전에 보셨듯이 R에 걸리는 전압과 L에 걸리는 전압 두 개를 합치면 되잖아요. 그죠? 합치면 되잖아요. 여기 전류가 흐를 것이고 이 전압 I하고 VR의 관계, I하고 VL의 관계를 보게 되면 I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저항 R의 크기에 따라서 요만큼의 전류가 흐를 것이고 여기에 걸리는 VL에 보면 VR이고 이쪽이 I라고 하게 되면 VL은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벡터하고 합성된 벡터 i하고 이렇게 어디쯤에 나타나게 되겠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각 주파수가 오메가인 각 주파수를 굳이 나타내주는 이유는 뭐냐면 XC하고 XL은 L의 요소와 C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값이고 얘는 값이고 그냥 임피던스의 값으로 변환해 주려면은 여기에 주파수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주파수 개념이 들어가야 XL과 XC로 변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파수 굉장히 중요해요. 주파수가 오메가인 V의 정연파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똑같은 각 주파수를 가는 전류 I가 흐르겠죠.
I가 흐르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류의 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V는 IR이니까 그쵸? VR에 걸리는 거는 IR만큼의 크기를 가지면서 전류하고 동상인 요만큼의 전압이 될 거예요. 그죠? 자, L에 걸리는 전압은 어, 오메가 LI의 크기를 가지면서 90도만큼 앞서니까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건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요 L만큼의 크기만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벡터의 크기가. 왜냐하면 전류보다 90도 앞서니까. 그래서 R에 걸리는 전압, L에 걸리는 전압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요만큼이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 V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두 개를 합성했다고 보시면 돼요. 지난주에 했던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요거를 이해하시는데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VI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VI 곡선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임피던스 VI 곡선이라고 일단 얘기를 하죠. 여기 벡터 임피던스 벡터인데 그냥 곡선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은 이게 원래 필드 개념인데 VI 필드냐 임피던스 필드냐 뭐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임피던스만 따로 놓게 되면 여기 R과 임피던스니까 오메가 L이 되겠죠. 그쵸? 오메가 L. 그래서 R과 어, 오메가 L의 크기를 가지면서 90도 앞선 벡터도. 그쵸? 옆에는 보면은 전압이잖아요. 전압이잖아요. 전류 I를 곱해서. 그죠? 근데 I가 똑같은 값이 곱해지기 때문에 임피던스 하나 빼가지고 벡터들을 그려도 똑같은 모양이 돼요. 비율이. 값은 다르겠죠, 물론. 전압하고 하나는 임피던스니까 값은 다르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삼각형의 형태와 여기서 나타나는 삼각형의 형태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세타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피던스 벡터에서는 우리가 극좌표계 형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예,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이제 극좌표계를 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 V는 VR과 VL의 합이니까, 그죠? 요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VR의 크기는 RI, VL의 크기는 오메가 LI인데 VL이 벡터잖아요. 벡터니까 90도만큼 앞서주게 해야 되니까 J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공통인자인 I를 빼주게 되면 R 플러스 J 오메가 L이라는 거를 묶어줘서 임피던스의 항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쵸? V는 IZ니까 요 Z에 해당되는 걸 한꺼번에 묶어주는 거죠. 뒤에 똑같이 계속할 거예요. 예, Z를 R 플러스 J 오메가 L이라고 했을 때 GI라고 V는 GI라고 나타낼 수 있죠. V는 IR하고 똑같은 거죠. 네. 계속 반복했던 거니까. I를 기준으로 해서 VR은 IR인 저항의 양단의 전압을 얘기를 하고 전류와 동상이에요. 그죠? VL은 J오메가 LI인 유도 리액턴스 성분의 양단의 전압을 나타내죠. 벡터가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전류보다 2분의 파이만큼 위상이 앞서겠죠. 당연히 L이 있으니까, L만 있으니까. 그래서 VR 더하기 VL의 공급 전압이 V인 그런 벡터를 그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토탈 임피던스 Z는 R 플러스 J 오메가 L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벡터를 그렸으면 이 형태로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형태로 나타내려 그러면 절대값 Z와 위상각 세타를 구해야 돼요. 요거는 우리가 여러 번 연습을 했죠. 예, 요 크기는 이거의 크기는 이거의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씌워주면 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고 요 세타는 아크탄젠트 요것분의 요거잖아요. 그래서 R분의 오메가 L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변환하는 거를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은 지금 와가지고 이거를 외우려고 그러면 시험 기간 안에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외우세요. 외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Z는 회로의 임피던스 5옴의 단위로 표시를 하게 되고
Z는 전압을 전류로 나눠주면 되죠. 예, 기호법으로 표시한 임피던스는 벡터와 같은 모양을 갖는다. 예, 그 전에 지금 순서를 보시면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똑같아요. 지난주에 했던 거랑. 그래서 벡터 임피던스, 복소 임피던스라고 나타내기도 해요. 이거는 R, L, C 단독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타나 아크탄젠트 R분의 오메가 L, 라디안, 위상각 세타는 임피던스의 각, 그쵸? 전압과 전류 사이의 각을 나타내요. 밑에 있는 거는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요거는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첫 부분에 설명드렸던 분 반복해서 들으셔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안 하시면 암기를 하셔도 되는데 이해를 안 하시면은 좀 힘들어요. 좀 더 나가기가.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고 개념 잡는 게 좋아요. 직렬 회로에서 임피던스 삼각형과 VI 벡터도는 같은 모양이다. 말씀드렸죠? 요거하고 요거는 서로 같은 모양이에요. 비율이. 임피던스는 회로의 특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회로에서의 뭐 중요한 요소래요. 네. 그래서 재미없는 식을 간단하게 보면 V는 VR 더하기 VL이라고 나타낸다 그랬죠. 벡터적으로. 그래서 풀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요거를 GI라고 표시를 한다. 전류 I는 잘 보세요. 이때 흐르는 전류 I는 전압을 임피던스 Z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나눠주면 되는데 요거는 임피던스 Z가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했으니 R 플러스 J 오메가 L분의 V라고 나타낼 수 있죠. 그죠? 요거를 이렇게 나타내주면은 크기하고 요거 R 플러스 J 오메가 L을 크기하고 평각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예요. 분모에 절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 중에 J가 있었고, 그쵸? 그래서 켈레복소스 곱해주고 막 그랬잖아요. 세타도 분모에 두지 않으려고 해요. 분자에서 서로 통합해서 다루는 게 편하기 때문에 지금 분모에 세타가 와 있잖아요. 이거를 분자로 올려줘요. 그럼 마이너스가 붙으면 돼요. J랑 똑같죠? 예, 요거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은 옛날에 배우신 삼각함수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서 I의 절대값 I와 위상차, 그쵸? 전압과 전류의 위상각 세타 I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크기와 위상 차이를 구했으니까 크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되고 뭐가? 전류 I가. 이때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는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R분의 오메가 L. 원래 제가 각은 아크탄젠트 R분의 오메가 L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분자에서 분모로 올라가가지고 각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세타 i가 기준 벡터 v에 대해서 마이너스이니까 전압에 비해서 전류가 뒤지는 회로고 전압이 앞서죠. 예, 0도에서 90도 사이에서 앞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유도성 회로라고 해요. 유도성 회로. 예, L만 있는 거랑 비슷하죠. 비슷해요. 자, R, L이 직렬로 있는 걸 알아봤고요. 이제 RC가 직렬로 있는 걸 한번 알아볼게요. 똑같아요. RC 직렬 회로는 아까 있는 거랑 똑같이 R과 C가 직렬로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전압 V를 인가를 하게 되면 전류 I가 흐르겠죠? 그러면은 전압이 분압돼가지고 VR이 걸리게 되고 VC가 걸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VR이 걸리고 VC가 걸리게 되면 VR과 VC의 합이 V가 되니까 좀 다르게 설명을 해볼까요? VR에 걸리는 거는 전류 I가 있다 그러면 동상이니까 뭐 이만큼 나타낼 거고 VC에 걸리는 거는 이렇게 90도 뒤지게 나타낼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하고 이렇게 합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하고가 전압과 전류의 벡터예요. 벡터이고 요만큼 세터만큼의 위상 차이를 갖게 되겠죠. 그쵸? 네,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보시게 되면 여기도 각주파수 오메가를 인가한다 그랬어요. V의 정연파를 인가를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압하고 전류가 동상이죠. 여기서 걸리는 거는. 그래서
IR을 곱해주게 되면 VR을 구할 수 있고요. 여기 VC 같은 경우는 90도 뒤지잖아요. 크기는 오메가 C분의 1만큼 크기를 가지는데 90도 뒤지니까 마이너스 J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해석이 여러 가지로 될 수 있는데 그냥 수식으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얘를 올려줘가지고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분의 1이 됐는데 얘를 기하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J가 붙었으니까 크기는 요만큼을 가지면서 90도 뒤지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벡터를 합치게 되면 이게 돼서 토탈 전압, 인가되는 전압 V는 VR 더하기 VC 해가지고 V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V는 VR을 먼저 구하시면 돼요. 네, 전압과 전류 VR 벡터에다가 VC 벡터를 더하면 된다는 얘기죠. 예, 그거를 그냥 어렵게 눈을 현혹시키는 방식으로 기호를 써서 어렵게 그냥 표시한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더하기 빼기예요. 네, 더하기 빼기예요. 임피던스 마찬가지로 동일한 형상이겠죠? 동일한 형상. 여기 세타가 있다 그러면 이 세타가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하고 비율이 얘하고 비율이 같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냥 i가 빠진 형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x축으로 r, y축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오메가 c분의 1만큼 뒤처지는 그런 벡터로 나타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때 합성 임피던스 Z는 Z의 마이너스 세타라고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세로 임피던스의 Z는 R-J 오메가 C분의 1이죠. 그죠? 임피던스 Z는 R에다가 오메가 C분의 1이 마이너스 J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된 거 두 개를 합치면 된다. 그죠? 임피던스 Z에 대한 표현이 주어졌으니까 얘의 크기와 위상차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크기는 R의 제곱 그리고 얘의 크기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인데 그냥 풀어버렸네요.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니까 얘가 이제 크기가 되는 거예요. 크기가 되는 거. 이게 극적 표계 표시 방법이죠. 네, 그렇죠. Z의 크기에다가 세타란 말이에요. 네, 세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R분의 오메가 C분의 1이죠. 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앞에서 설명한 거 잠깐 보세요. 예, 그래서 얘를 올려주게 되면 오메가 C R분의 1이 된다. 예,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Z는 마이너스 세타, Z 마이너스 세타가 임피던스를 표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때 흐르는 전류 I는 똑같아요. I는 전압을 임피던스 Z로 나눠주면 되니까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여기 구했잖아요. 요거 대신에 요거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예, 요번에 분모에 마이너스 세타가 들어가요. 왜? L에 있는 경우랑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쵸? 아까는 L에 있는 경우는 분모에서 세타가 플러스 값을 가졌는데 분모에서 마이너스 값을 가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위로 올려주게 되면 크기는 Z분의 V를 갖게 되고 각은 정의 부호를 갖게 되는 그런 표시가 그렇게 표시가 되겠죠. 벡터도로 나타내게 되면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이렇게 표시가 왜 되는지 그리고 임피던스 벡터도는 이렇게 왜 표시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을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제가 지금 약간 빨리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뒤로 한번 쭉 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두 번 정도 들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더하기 빼기에다가 표시 방법이 좀 어렵다는 거하고 뭐 피타고라스 정리 들어간 거 뭐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 전에 강의를 다 이해하셨으면은 이거는 그닥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합쳐놓은 거라. 그래서 i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구할 수 있잖아요. 전압을 임피던스 Z로 나눠주게 되면 Z의 크기는 이렇게 구할 수 있죠. R제곱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 루트 씌워가지고 구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세타는 아크탄젠트 오메가 CR분의 1. 이건 왜 마이너스가 왜 안 붙어? 그러면은 아까 맨 마지막 식에 보면은 이렇게 분모에서 분자로 올라가서 세타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표시 방법도 L 있는 거랑 반대가 되는 거예요. 세타 i가 기준 벡터 v에 대해서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앞선 전류이고 전압에 비해서 전류가 앞서는 회로 요거를 용량성 회로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유도성 회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용량성 회로라고 얘기를 한다. 예, RLC 직렬 이번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아, 요까지만 하면은 제가 속이 다 시원할 것 같네요. 자, 똑같이 할 거예요. 똑같이 할 거예요. 예. RLC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요거 조금 천천히 가볼까요? 복잡하니까.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냥 복잡해요. 복잡한 거는 천천히 풀면 돼요. 하나씩 짚어가지고, 이렇게, 그, 빨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 풀어보면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R과 L과 C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 전압 V를 연결하게 되면, R에 걸리는 전압 VR과 L에 걸리는 전압 VL과 C에 걸리는 전압 VC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인가전압 V 벡터는 VR과 VL과 VC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벡터하고 스칼라를 좀 헷갈리고 계시는 분들 아직 있어요. 지금 제가 위에 점 찍은 거는 벡터예요. 벡터예요. 그래서 화살표의 합이기 때문에 화살표 3개를 그려주고 합치시면 돼요. 그죠? 그죠? 그래서 똑같아. 각주파수 오메가 V의 정연파를 인가를 하게 되면 자, R에 걸리는 전압은 전압 전류가 동상이잖아요. 동상이니까 V는 IR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전압 전류 I에다가 이 그쵸? R 값을 곱해주면 VR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VR이라는 거는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쵸? 전류랑 같은 방향이죠. 그 다음에 L은 전압이 90도 앞서잖아요. 그래서 오메가 L만큼의 크기를 가지면서 90도 앞서주게 그리시면 돼요. 크기가 오메가, 그러니까 화살표의 길이가 오메가 Li, 그쵸? V는 IR이니까, IZ니까 오메가 L에다가 I를 곱해준 것만큼의 크기인데 L은 90도 앞서죠. 그래서 J라고 표시를 해주고 위쪽 방향으로 전류보다 90도 앞선 방향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해주시면 돼요. 굳이 원점에서 표시를 하자면 I가 있다 그러면 이쪽이 VR, 이쪽이 VL이 되죠. 이쪽이 VC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벡터 3개를 합친다 그랬잖아요. 합치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면 되잖아요. 그죠? VR에다가 VL만큼 쉬프트 시켜가지고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VC만큼 꼬리를 또 이렇게 옮겨가지고 요만큼 방향으로 내려가면은 이때 최종점 시작점하고 최종점을 이어주게 되면 이때 생기는 벡터가 V란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세 벡터의 합이다. VC는 마찬가지로 VC는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크기는 오메가 C분의 1을 가지면서 크기는 요만큼 가지면서 이 전류하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90도 뒤지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J라고 표시를 하며 벡터의 방향은 아래로 내려가니까 VR, VL, VC 여기 끝나는 점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아까 제가 식에서 나타난 것처럼 인가전압 V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요 전압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임피던스도 마찬가지로 R과 J 오메가 L과 J 오메가 C분의 C분의 1이 이렇게 합쳐지면은 이런 식으로 임피던스 Z를 구할 수 있고 얘하고는 삼각형이 같은 모양이다. 같은 모양이다라고 알려주시면 되겠죠.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붙었죠? J 오메가 L 방향으로 위로 올라가고 오메가 C분의 1 방향으로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허수축이니까 J가 들어가죠. 허수축에서는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그렇죠?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만큼 한 게 허수축의 크기란 말이에요. 요 크기.
그쵸? 요 크기인데 요거는 허수축이니까 J를 붙였죠? 90도 앞서는 것처럼. 예, 그래서 실수축은 R이고 허수축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회로의 임피던스 Z는 R 플러스 J 오메가 L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이 되죠. R 성분, L 성분, C 성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R과 XL과 XC가 모두 들어간 거죠. 그래서 J가 있는 걸로 묶어볼 거예요. 수축이 있는 걸로 묶어보면 R 플러스 J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을 바로 구할 수 있으시면 그냥 R에다가 요 값 있죠? 요 값을 X라고 해요. 요거는 XL 더하기 XC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X를 구하셨으면 그냥 여기다가 X를 구하시고 이렇게 구하시면은 인과전압이 나오는 거예요. 예, 요거는 당연히 XL과 XC를 포함이 되게 돼 있죠. 이렇게 표시되겠네요. 그래서 R 플러스 JX라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것의 크기는 당연히 실수축의 R과 허수축의 요만큼을 제곱해가지고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크기를 구할 수 있죠. 크기를 구할 수 있죠. 각은 결과적으로 아까 삼각형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X하고 R이 되기 때문에 그쵸? R이 되기 때문에 아크탄젠트 R분의 X가 되죠. X는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요거는 그냥 X라고 표시를 해줘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Z 파이를 나타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삼각형 우리가 구했잖아요. 구했으니까 이때 크기하고 세타를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단 X는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다. 그래서 합성 리액턴스라 그래요. 토탈 리액턴스라고 저는 보통 부르는데 합성 리액턴스, 토탈 리액턴스 같은 말이에요. 이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는 마찬가지로 전압을 임피던스 Z로 나눠주면 되니까. 아까 임피던스 Z 구했죠? 바로 위에. 네, 얘 또 분모에 있네, 그죠? 올려줘야겠죠? 그래서 크기는 Z를 가지면서 요 벡터에다가 이런 식으로 구하면 구할 수 있어요. 요거 이렇게 된다. 예. 사실 저거 모르시면 그냥 모르셔도 돼요. 그냥 그렇게 되더라라는 과정하고 요게 교재 요 위치에 있었구나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찾으셔야 될 수도 있으니까 합성 리액턴스 X는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죠. 예, 근데 이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아까 우리 삼각형을 보게 되면 여기 R이 있잖아요. 여기 XL이 있고 XC만큼 낮아진다 그랬죠. 그죠? 근데 요 관계를 보게 되면 저 XL-XC가 결국 X가 되는 거잖아요. 이 X가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 0인 경우가 있어요. 자, 플러스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얘에서 얘를 뺐더니 플러스가 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플러스로 가는 경우. 자, 마이너스는 어떤 경우냐면은 오메가 C가 더 커요. 그래서 이 크기보다 밑으로 내려오는 크기가 더 커서 결과적으로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죠? 0인 경우는 같아. XL하고 XC가 같아서 위로 올라갔다가 같은 크기만큼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R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밖에서 봤을 때 저기 L과 C 성분이 있는지 블랭크가 있단 말이에요. 2학기 때 네트워크에서 배울 텐데 블랭크가 있는데 여기 R과 L과 C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외부에서 봤을 때 전압을 인가를 해가지고 이때 흐르는 전류를 구하게 되면 임피던스 삼각형을 구할 수 있어요. 이때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안에 L이 얼만큼 있고 C가 얼만큼 있고 이런 거 관심 없어. 밖에서 어느 지점에서 봤을 때 전압 V를 했더니 임피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구할 때 활용을 할 거예요. 자, XL이고 이게 XC죠. 예, 오메가 L이 오메가 C분의 1보다 큰 경우 오메가 L이 오메가 C분의 1보다 작은 경우 오메가 L이 오메가 C분의 1보다 1하고 같은 경우 이 조건에 의해서
x 값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죠. 그쵸? 전류의 크기와 위상이 변화하겠죠. 예, 그걸 앞에서 봤잖아요. 얘가 유도 성분이 커가지고 유도성 리액턴스가 되는지 그리고 용량성 리액턴스가 되는지에 따라서 그 각하고 그쵸?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각하고 요거의 크기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전류의 크기와 유상차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잘 봐주셔야 돼요. 자, 요거를 한번 풀어보세요. RLC 회로가 있어요. RLC 직렬 회로네요. 저 병렬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병렬은 똑같아요. 제가 예, 나중에 말씀드리죠. R과 L과 C 직렬 회로에 100V의 전압을 걸었대요. 인가 전압을. 경우에 회로에 흐르는 전류와 각 단자의 전압을 구하고 벡터들을 구해요. 첫 번째, 토탈 전류를 구해야겠죠? 예, 흐르는 전류를 구하세요. 그래야 VR, VL, VC를 구할 수 있어요. 예, 순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각 단자 전압, VR, VL, VC를 구하라는 거죠. 자, 전류를 구했으니까 이때 임피던스를 구하게 되면 전압을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이때 결과적으로 나오는 벡터도를 그려라. 임피던스 벡터도를 그리라는 얘기예요. A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되 숫자가 0인 경우는 5를 대입해가지고 푸세요. 그리고 3장 연습 문제를 이제 푸셔야 돼요. 3장 연습 문제에 요것만 푸세요. 다른 거 풀지 마시고 요것만 풀으시는데 요거는 첫 번째 양식 갖춰주시고요. 두 번째 예제 5는 그냥 타이핑 하시고 연습 문제는 손으로 푸세요. 제가 감동을 받은 게 연습 문제까지 전부 다 타이핑해가지고 제출한 분이 꽤 되세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한데 그리고 그만큼 또 배우셨을 거예요. 스킬도 여러분들이 늦었긴 하겠으나 이제 기말고사 구간이 다가오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강제하진 않을게요. 타이핑하지 마세요. 이거 손으로 풀어가지고 하시는데 그 손으로 작성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 찍어서 제출해 주시는데 안 보이는 분이 있어요. 안 보이시는 분이 있으니까 핸드폰 보면은 스캐너 앱이 있거든요. 그러면 깔끔하게 문서처럼 이렇게 딱 스캔이 돼요. 예, 제가 알아볼 수가 없으면 어떻게 코멘트를 달아드릴 수가 없어요. 제대로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스캐너 앱을 통해 가지고 해주시고 한 장에 한 장씩만 해주세요. 한 장에다가 뭐 6장 막 이렇게 붙이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 예, 여러분들한테 마이너스예요. 그냥 출석 처리하고 마실 거면 그렇게 무성의하게 내셔도 되고요. 그러면 뭐 출석 처리는 되니까 제가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걸 하나라도 캐치를 할 수 있으면은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걸 바라시면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렇게 내주시고요. 자, 세 가지 경우가 있다 그랬죠? 오메가 L이 오메가 C분의 1보다 큰 경우, 작은 경우, 두 개가 같은 경우. 우리는 얘에 좀 관심이 있어요. 같은 경우. 그래서 유도 리액턴스가 용량 리액턴스보다 크므로 회로에서는 유도 리액턴스의 성질이 나타나요. 밖에서 봤을 때 C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R과 L이 있는 건 알겠는데 C가 있나? 이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압에 대해서 전류는 뒤지는 회로이기 때문에 유도성 회로이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용량성 리액턴스가 크므로 회로에서 용량성 리액턴스의 성질이 나타나게 되죠. 밖에서 봤을 때 R과 C가 있는 건 알겠어. 근데 얘가 L이 있나? 이건 잘 모르겠다는 거죠. 예, 전압에 대해서 전류는 앞선 전류이므로 용량성 회로가 된다. 그리고 오메가 L과 오메가 C분의 1이 같으니까 리액턴스 X는 이렇게 오메가 L 성분과 오메가 C분의 1 성분을 빼주게 되면 0이 되겠죠. 크기가 같으니까. 그래서 회로는 저항 R만 있는 회로가 밖에서 봤을 때 R은 있어요. C하고 C가 있나? L이 있나?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I는
VR로 되어 있어서 전류는 전압과 동상으로 최대가 되는 직렬 공진 회로가 돼요. 예, 그래요. 네, 직렬 공진 회로다. 이거는 어, 뒤에 설명을 하던 시간이 되면 시간이 안 되면 2학기 때 진행을 할 수도 있으니까 직렬 공진 회로다. 요 같은 회로. 공진이란 거는 공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기계과도 마찬가지고 공학에서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따로 빼서 다룰 거예요. 따로 빼서 다룰 거예요. 예, 그 어려운 거 하나 또 넘었어요. 예, 제가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임피던스의 직렬 회로를 나가는 데까지 한번 나가 볼게요. 자, 임피던스의 직렬 회로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임피던스의 직렬 회로는 제가 저항의 직렬 회로랑 병렬 회로 이런 거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거랑 아주 동일해요. 아주 동일해요. 임피던스의 직렬 회로는 우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R이 이렇게 점점점점점 RN까지 이렇게 연결한 그런 회로를 해석을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또 해석이래요. 그냥 풀어본 건데, 그죠? 이거를 이제 네트워크만 가져가게 되면 회로를 해석한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Z1, Z2, Z3, Z 점점점점 N까지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저 Z에는 R과 L과 C의 함수일 거란 말이죠. 그죠? 그쵸. Z, R과 L과 C의 함수가 되는 거죠. 저기에는 R도 들어가 있고 L도 들어가 있고 C도 들어가 있고 R만 들어갈 수도 있고 RL만 들어갈 수도 있고 RC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나중에 가게 되면은 그 전원까지 포함해가지고 좀 복잡해지게 되는데 지금은 임피던스만 볼게요. 저렇게 임피던스 군이 연결되어 있는 양단에다가 직렬 연결되어 있는 임피던스 군 양단에다가 전압 V를 인가를 하게 되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I의 전류가 흐르겠죠. 그쵸. 그 전류 I의 크기는 당연히 R분의 V니까 전압을 Z로 나눠주게 되면 구할 수 있죠. Z는 Z1 더하기 Z2 점점점점 다 더하는 게 되겠고, 그죠? 그래서 이런 임피던스 직렬 접속 회로가 완성이 돼요. Z1에 걸리는 거를 V1이라고 하고 Z2에 걸리는 걸 V2라고 하고 Z3에 걸리는 걸 V3, ZN에 걸리는 걸 VN이라고 합시다. V인가 시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쉬우니까 좀 빨리 가볼게요. 각 임피던스 양단의 전압을 V1, V2, VN이라고 하게 되면 토탈 임피던스 Z는 임피던스의 총합이고 요거를 다 더한 다음에 크기와 세타를 구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전류 I를 구해보면 전압 V를 임피던스를 Z로 나눠주게 되는데 Z는 이렇게 표시가 됐으니까 여기로 넘어가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세타가 분모에 있네요. 그죠? 분자로 가져가면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서 일단 한번 끊고 자 V1이라는 놈은 임피던스 Z1에다가 흐르는 전류 I를 곱하면 되잖아요. 이 I는 Z1, Z2, ZN 다 같으니까 그죠? 우린 I를 구했어요. I를 구하고 임피던스 Z를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V1을 구할 수 있죠. 그럼 V2도 당연히 구할 수 있죠. 그래서 VN까지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식으로 나타내면 병렬 회로는 하지 않을 거예요. 똑같아요. 이거는 그냥 요걸로 바꿔줘가지고 구한 다음에 그쵸. Y로 바꿔준 다음에 구해서 나중에 임피던스 Z로 환산해주면 돼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I를 구할 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니까 요거를 Zn분의 1을 Y1이라고 하고 Z2분의 1을 Y2로 해서 더하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연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쭉 더해서 토탈 Y를 구한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역수를 취해주면 돼요. 역수를 취해주게 되면 ZN을 구할 수 있으니까 병렬 회로는 저런 식으로 구하는 게 유리하다. 아실 필요 없어요. 예, 보게 되면 Z1은 2 플러스 J11, 11 이거고 Z2는 이렇대요. 4 마이너스 J3에 직렬 회로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표시한 것 중에 Z1, Z2만 있고 얘를 연결을 해서 요 양단에 100V를 걸었네요. 그죠?
100볼트를 걸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식으로 봤던 거를 어떻게 하나 보세요. Z라는 거는 Z1 더하기 Z2잖아요. 벡터의 합성이니까 얘를 그냥 더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압은 V는 100이니까 100을 임피던스의 합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더하게 되면 6 더하기 J 하나 둘 셋 8인가요? 네. 분의 100이 되죠. 100이 되죠. 그럼 얘를 하진 않을게요. 크기하고 위상각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답을 보니까 얘 크기가 10이고 당연히 그겠죠. 얘가 6이고 얘가 8이잖아요.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얘는 10이 되겠네요. 그죠? 크기는 10이고 위상각이 53.13도가 나오나 봐요. 아크탄젠트 6분의 8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분의 100이니까 100을 했으니까 얘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크기는 10이 되고 각도는 분모에 있는 게 분자로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53.13이 되는 거죠. 쉽죠? 자, 아까 제가 공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공학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진. XL하고 XC가 같은 경우죠. 예, 그래서 이상적인 직렬 공진 회로는 LC 직렬 회로예요. R이 없어요. R, L, C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오면은 XL과 XC가 같은 상태를 공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공진만 설명하기 위해서 R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이거하고 XL하고 XC만 있는 경우. 예, 그래서 XL하고 XC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0점으로 오겠죠. 그래서 요 회로가 이상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직렬 공진 회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피던스 Z는 J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그리고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은 0이니까 합성 임피던스가 제로죠. R이 없기 때문에 전류가 무한대가 되죠. 임피던스가 없다는 거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려는 성질의 무언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거리낌 없이 그냥 무한대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직렬 공진이라고 얘기를 해요. 표시하게 되면 L하고 C가 이렇게 있는 회로죠. 있는 회로죠. 그래서 여기 XL과 XC가 같을 때 이때 LC 직렬 공진 회로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인 직렬 공진 회로는 R이 있죠. R이 없는 회로는 없어요. 예, 소재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는 이상적인 형태를 본 거고 일반적으로는 R과 L과 C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건대로 R, XL, XC 그래서 R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일반적인 직렬 공진 회로예요. 그래서 RLC 직렬 회로를 이것처럼 구하게 되면 R과 XL과 XC가 있는데 얘가 같은 회로. 이거를 RLC 직렬 공진 회로라고 얘기를 해요. 전류 I와 위상각 세타는 그냥 보세요. I는 전압 V를 임피던스 Z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크기를 구해서 I의 크기를 구할 수 있고 이때 세타는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R분의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10분의 1이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상태가 되게 되면 얘가 0이 되잖아요. 분자가 0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특별히 우리가 지금 구한 게 I잖아요. I를 공지를 레조넌스라고 해요. 레조넌스. 그래서 공진인 상태에 흐르는 전류를 IR이라고 표시를 할 거예요. 예, 레조넌스라고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거는 R분의 V이다. 왜? L과 C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밖에서 봤을 때. 세타는 아크탄젠트 마이너스 취하고 R분의 0이 되니까 0도예요. 0도예요. 그냥 요거는 아시는 분은 구해보시고 모르시는 분은 레조넌스 상태일 때 공진 상태일 때는 세타는 0도이다. 당연하죠. 벡터들을 제가 여러 번 그렸잖아요. 각도가 0도이다. V와 I는 동상이고 R만 있으니까 전류 IR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이때. 왜? XL과
XC에 의해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R 성분이 R은 어차피 주파수에 관계없이 계속 존재하는 거니까 그거는 디폴트고 XL과 XC가 적으면 적을수록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려는 놈이 작아지니까 최소가 되니까 전류 I가 최대로 흐르는 거예요. 이거를 공진 전류라고 얘기를 하고 IR이라고 표시를 한다. 예, 그래서 RLC 양단 전압 VR, VL, VC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예, 잘 보세요. 일반적인 경우에 직류 공진은 리액턴 성분이 없지요.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 되는 상태이고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는 상태입니다.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죠. 전류는 최대가 되는 상태이다. 왜? 이거는 한번 곱씹어 보세요. 곱씹어 보세요. 임피던스는 저항 R만 있기 때문에 오메가 아까 제가 공진일 때 전류를 R이라 그랬잖아요. 공진일 때 전류 오메가를 그러니까 주파수 성분을 오메가 R이라고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주파수 성분은 FR이라고 표시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임피던스는 저항 R이고 공진 시 오메가 L 오메가 C분의 1이 같으니까 오메가 요거는 구하게 되면 루트 LC분의 1 요거 나름 중요해요. 오메가는 루트 LC분의 1이다. 주파수 FR은 오메가 R이 루트 LC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유추가 될 수 있죠. 2파이 루트 LC분의 1 요거는 여러분들 자주 쓰는 식이기 때문에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오메가 R은 공진 각주파수라고 얘기를 하고 FR은 공진 주파수라고 얘기를 해요. 직렬공진 시에 오메가 RL과 오메가 RC분의 1이 아무리 크더라도 리액턴 성분이 0이 돼요. 그죠? L값이나 C값에 의해서 임피던스 성분이 아무리 크더라도 더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공진전류 IR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 R에만 의존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R이 작을수록 크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VL은 이렇게, VC는 이렇게 전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공진곡선은 의미가 없어요. 예, 이거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이런 특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압 확대율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스킵할게요. 선택도, 밴드위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요것도 이론적으로 여기서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외도 첨도라는 게 있어요. 첨예도 또는 선택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정규 분포곡선 배우셨죠?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거에 비해서 얼마큼 뾰족한지 요걸 나타내는 게 첨예도고 얼마큼 치우쳤는지 이거를 스큐네스라고 해요. 이거를 코토시스라고 하죠. 이런 게 있다. 예, 제가 다루진 않을 거예요. 예, 상식적으로 그 정도는 알아두자. 대역폭, 밴드위스라고 해요. 여러분 핸드폰 쓰게 되면 뭐 대역폭을 늘려서 5G가 빠르네 막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실제로 빠르진 않는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요 크기의 루트 3분의 1만큼 되는 부분을 이렇게 취해가지고 여기를 대역폭이라고 얘기를 해요. 밴드위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공진주파수 FR보다 작은 값, FR보다 큰 값 여기가 제일 크니까 여기 공진주파수가 되겠죠. FR이 되고 이걸 F1, F2라고 해요. 그래서 F1, F2를 컷오프 프리퀀시라고 얘기를 해요. 난 대역폭이 요만큼이야 라고 디파인을 하면서 요거하고 요거에서 차단이 된다가 차단 주파수라고 얘기를 루트 있구나. 예, 차단 주파수라고 얘기도 하게 되고 컷오프 프리퀀시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네. 병렬 공지는 보지 않을 거예요. 탱크 회로도 병렬 회로랑 관련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뭐 하시다가 탱크 회로라는 걸 나오게 되면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돼요. 예. 이거는 직렬일 때랑 반대기 때문에 반공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병렬 회로는 안 다룰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요까지 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좀 뭐야, 이해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한번 한 건데 제가 2학기 때 다시 한번 다룰 거니까 2학기 때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쫙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뭐가 되게 많네. 예, 요까지 하고요. 단자망에 대해서는 2학기 때 진행을 할게요. 예, 2학기 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